이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대학생 기자단을 만났고요. 심지어 오늘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벌어지고 가해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음에도 심지어 이 시간에 그 시간까지도 영상을 올려달라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를 자기들끼리 N번 방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이제 각각이 만든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들이 올라와 있는 방이었고 그 방에서는 1번 방에 뭐 5명, 뭐 2번 방에 몇 명, 8번 방에 뭐 11명 뭐 이런 식으로 30명가량의 피해자를 1번 방부터 8번 방에 나눠서 넣고 인적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 다니는 학교, 핸드폰 번호, 뭐 사는 주소까지도 그리고 몇 학년 몇 반인지도 올라왔는데 그게 N번 방에만 올라온 게 아니라 고단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게시를 해놓은 거예요. 공지 같은 걸로. 이제 N번 방에 그냥 관전하러 온 사람들도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그 자료를 찾게 되고 N번 방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왓치맨이 이 방 쭉 훑어보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나한테 문의하세요? 이러고 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링크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N번 방에 대한 호기심을 엄청 극대화시켰죠. 왓치맨이. N번 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이건 자기네가 관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무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 해서 사이버 수사대로 이제 넘겨야겠다고 해가지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이제 사건이 인계가 된 거죠. 1번 방부터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쭉 텍스트로 파일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1번 방에 김땡땡, 뭐 몇 학년 몇 반 넣고 점 이런 식으로 되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되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N번 방을 못 보고 못 빼기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N번 방 뭐 링크 주세요, 주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아동 성착취 그런 영상들이 오고 간다는 걸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했어야 되니까 저희도 계속 이제 그 방에 상주하면서 다른 방을 통해서 N번 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금전 거래는 이루어졌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박사방이고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금전 거래가 뭐 원활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트위터를 통해서 암암리에 이 영상 뭐 알지 파일 구합니다 이러면은 저 있습니다 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이런 거였고 박사는 사실 그거를 약간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한 약간 진짜 암호화폐를 이용해가지고 진짜 수익을 창출해냈잖아요. 한 사업을 하듯이 사업가처럼. 근데 이제 각각은 조금 여러 군데 여러 포털에 퍼져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가해자 1이 뭐 다른 사람 가해자 2에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된 거죠. 오늘 조주빈 포토라인에 선 걸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그 조주빈이 그 피해자들을 인형이나 상품이나 뭐 이제 피해자들을 한 방에 넣어놓고 오늘의 메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의 메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냥 아예 나태로 걷게 하고 인사를 시키게 하고 뭐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했는데 피해자들은 그런 식으로까지 시켰으면서 본인은 정말 눈 하나도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후드 뒤집어 쓰고 하는 거 신상공개 보면서 전에. 신상공개 전에 그런 거 보고 정말 염치도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N번방이랑 박사방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퍼져 있어서 뭐 해외랑도 이제 공유가 되고 있고 이제 N번방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심지어 이제 아동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박사방 피해자들에 비해 박사방은 이제 N번방에 비해서 그만큼 유포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누가 많이 봤다고 해서 이 사건의 경중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진짜 그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단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은 아직 잠적 중인 거고 텔레그램에 없고 저희가 이 9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지금 박사가 잡혀서 지금 한창 이제 탈퇴하고 좀 조용해지고 시들해지고 영상 잘 안 올라오고 이러는 시기인데 근데 돌아오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지금 박사 이후에 계속 이제 뭐 각각 또 이제 뭐 해결이 되고 뭐 이후에도 안 지켜본다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2007년 소라넷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2020년에 네. 결국 텔레그램 N번방으로 돌아왔다 이런 네네. 구호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라넷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소라넷을 통해서 네. 이 온라인 성폭력들이 장르화되고 유형화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걸 소라넷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운영자 단 한 명뿐입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죠. 사이버 성폭력이 얼마나 네. 심각한 문제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처벌로서 표현하는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미진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오늘의 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구형이라든지 선고라든지 네. 굉장히 둘 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오덕식 판사에 대한 네.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최종범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는데 이 판사에게 또 이 사건이 회부되었다라고 네. 해서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넣기도 네,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 또 질타가 있었는지 한 번쯤은 이제는 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나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일관된 재판 이력들은 고 장자연 배우의 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생일 파티 때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 파티가 멈췄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종범 사건에 관한 어떤 안이한 판결들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불법 촬영에 관한 것들에도 계속 기소유예라든지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청원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잖아요. 네. 이때의 바람은 신상공개라는 것이 처벌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엄벌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네. 맨날 집행유예 주고 이러니까 공분이 좀 네. 잃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산성막걸리님께서 댓글에 사법부가 계속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네. 사법부를 감시를 누가 해야 되느냐. 네. 국민들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사법부를 감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나 그 간절한 마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거의 불통이라고 느껴질 만큼 사법부가 일방통행한 것이 아닌지 지금은 진짜 돌아봐야 되겠죠. 김도희님께서 이런 사건의 관용은 필요 없다. 요기조기님께서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권위를 스스로 잃게 된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변해왔는지. 네,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네. 네, 저도 늘 볼 때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사방 이전에도 그 텔레그램이 있기 이전부터도 늘 이런 방식의 성착취와 사이버 성범죄가 늘 벌어져 왔다는 건데요. 가정용 캠코더가 보급되자 직접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불법 촬영물들이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기술의 발전과 굉장히 맥을 궤를 같이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늘 인류에게 필요해 왔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한편에서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방식 쓸 때 이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범죄다라고 제대로 처벌받지 네. 못하고 또 네. 교육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 정말 이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교육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불법 촬영물 막 유통시키는 플랫폼 운영자들이나 사이트 운영자들도 처벌받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봤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 우연히 다운받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면 지금과는 조금 맞습니다. 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전히 불법 촬영물이나 어떤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그저 야동으로 치부되는 현상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시민이 되지 못했다. 네. 그쵸. 시민 되기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네. 요새는 많이 하게 됩니다. 코코쿠나님께서 실수로 텔레그램에 들어갔다 말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기까지는 블로그를 몇 번을 클릭을 해야 되고 유료 회원이 되려면 맞아요. 아주 까다로운 네, 절차가 맞습니다. 있죠. 그 방에서는 공통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범죄물을 교환하는 방이에요. 그러면 제가 쉽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 같은 걸로 어떤 돈을 지불해야 하는 곳에 들어갔거나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무심코 들어가기에는 어렵죠. 네. 무심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왜 그곳을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네. 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BBK님께서 외국은 좀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호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온라인 성범죄 문제에 좀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면 더 법리적 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네. 더 폭넓은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좀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지금이야말로 타협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좀 네. 이렇게 연대하고 싶고 네. 힘을 보태고 네, 싶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미 주위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끊임없이 관심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찾아서 하려는 네. 여러분의 행동과 공대위가 함께 할 때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가짜뉴스가
어떻게 혐오를 퍼뜨리는가 바이러스처럼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특정 지역 출신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음지에서 도대체 이런 저열한 이슈들이 네. 가짜뉴스가 생산돼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화면을 교묘하게 캡처해서 전라남도 남원 출신이다. 일단 남원시는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데 네. 그것부터 꼼꼼하게 틀리고 시작을 하시는데 지상파 방송의 뉴스 화면에 밑에 달린 녹취록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어떤 지상파 방송 뉴스든 이런 어떤 흉악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의 성격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고향이 어딘지를 묻는 그 특유의 커뮤니티 채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주빈 사례뿐만이 아니고 네. 어떤 흉악한 범죄가 터지든 제일 먼저 이 발생하는 그 가짜 뉴스가 제 전라도 출신이다. 거의 조건반사식으로 바로 발생합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일부 채널에서 만들어지면 네. 그게 다시 메신저를 통해서 네. 더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고향이 어디냐라는 거는 그의 어떤 흉악한 그 범죄 행위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이 사람이 생활하고 이게 자라왔던 환경이 전라도 지역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인천 지역이라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인천 지역에서 나왔고 네. 현재 생활하고 있었던 그 거주지도 인천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바로 남원시에서 부랴부랴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 이걸 확인해야 됐을 정도로. 이게 좀 문제가 왜냐면 됐습니다. 이게 위키트리를 통해서 기사화가 됐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일종의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버를 그 많이 저격하는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맞습니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유튜브 방송으로 만들었을 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방송들이 뭐 10만 회, 20만 회는 이제 쉽게 나오고 네. 잘 시기를 잘 타가지고 100만 조회수를 넘어가는 그런 이 대박 영상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네. 네. 두 번째 이슈를 네. 해볼까요? 그래서 그걸 영상화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조주빈의 신념이 보수적이다. 자기가 지상파 방송상에 직접 제보했고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이 진보임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중요하지 네. 않아요.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가 자기의 장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마음껏 혐오할 수 있는 진보주의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호도하는 영상을 또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조주빈의 그 이력을 뭐 인터넷에서 추적을 하다 보면 일베 사이트를 만나게 되니까 네. 이 사람이 알려진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했더니 일베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이슈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니다. 조주빈이 사실은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던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는 네. 호도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된 가짜 이 자료들을 네. 가짜 근거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이 또한 10만 조회수가 나옵니다. 내가 조주빈 동창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진보적이었다. 일베 활동 안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가짜 제보들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일베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이런 범죄자들과 자기가 연결되는 게 또 싫으니까 이 거짓말을 또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익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은 그걸 또 캡처를 해가지고 이게 증거다. 조주빈은 진보주의자다. 일베에서 시작해서 보수 유튜버가 이걸 받고 다시 이게 카톡으로 유포가 되고 그렇죠. 이 공생 관계가 이렇게 그렇죠.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자기의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자기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를 올려주게 되고 그 유튜브의 조회수당 광고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의 코인으로 갖다 꽂히게 되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이제 방송국에 저도 오래 일을 했었으니까 맞아. 예, 보도국의 생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를 보면 아니 정말 누가 믿겠어. 저는 진짜 그러니까요. 누가 구독하지 이거를? 좀 네. 딱 보면 저 거짓말인데 티가 너무 나잖아. 저걸 누가 믿어라고 생각했는데 가짜뉴스 유튜버들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매일 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가짜뉴스 유튜버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애가 그게 장사가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또 확대 재생산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참고 자료가 됩니다.
유튜버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다. 자기들끼리 공신력을 얹어주면서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뭐 저희처럼 이제 직접 가짜 뉴스를 타격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뭐 유튜브를 가볍게 소비하시는 우리 뉴스 시청층에서도 한 번쯤은 이제 다른 어떤 대조가 되는 다른 뉴스를 좀 찾아보는 이 클릭 몇 번의 수고로움 정도를 감수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청자층이 더 많아진다면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지 않을까.